쇼토님 이번 시간은요 행정 어떻게 보면은 수험 공부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수험 공부하다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부담 없이 교양 수준의 그 행정 심판 또 행정 소송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행정구제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 배경 설명 정도를 한번 이해하는 시간, 교양 수준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위법한 행정심판은 취소시켜야 한다 잡아봤고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구제법이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면 좋아요. 행정구제법, 그렇죠? 행정구제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소원이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데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공권력의 그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서 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받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직접 호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건. 근데 이제 헌법소원의 그 보충성 때문에 다른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에만 이용하죠. 그래서 행정청에 의한 행정작용의 상당 부분은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행정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행정법상의 구제 절차가 있고요. 그 구제 절차는 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종결되는데 그 법원의 판결은요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 그 작용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아주 극소수만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에 의한 권리 침해를 받은 국민은 대개 행정구제법을 통한 권리구제를 이용을 하죠. 그러면 행정구제법은 뭐냐? 행정구제법이란 건요. 그 뭐랄까요? 행정청의 행위로 그죠?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후적으로 그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의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를 구하는 절차인데요. 이런 점에서 그 사전적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사후적 구제 절차를 뜻하는 것이죠. 사전적 구제 절차라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죠. 뭐 가령 입법 예고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행정부가 법안을 만들거나 시행령을 발표하기 전에 입법 예고를 하는데요. 이는 법규의 제정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규가 제정되기 전에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주장해서 사전적으로 권리 침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특정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뭐 공청회를 열거나 공시 직가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전 공지하는 것도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제에는요, 그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자체의 시정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사후에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가 행정청이 이제 부당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들 수 있고요. 뭐 사후에 금전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그죠?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는 절차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경우에 그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요 영업을 재개할 수도 있고요. 뒤의 경우에 그 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금전으로 손해액을 충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다 받아들여져서 영업도 재개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행정행위 자체의 시정을요 1차적 권리구제라고도 하고요. 그러한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그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 그래서 행정쟁송에는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죠.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그래서 행정심판을 먼저 볼게요. 행정심판은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구제를 말하는 것이죠. 행정기관에 의해 행정구제를 말하는 것. 행정소송은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른 행정을 해야 하고요. 따라서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국민은 그 위법행위 자체의 교정을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이 행정소송의 핵심입니다. 나아가 행정심판은요.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당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않아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점주 입장에서 그것이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용되면요.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이 예컨대 한 3개월로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행정청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에게 금전보상하는 것을 2차적 뭐라고 하죠? 2차적 권리구제라고 하죠. 또는 국가보상 또는 행정상 손해전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어요. 예컨대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영업취소 처분을 내려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요. 행정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죠. 반면에 국책사업 등으로 도로가 개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행정상 손실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좀 행정구제법에 대해서 1차적, 2차적 권리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자면 자, 1차적 권리구제가 있고요. 2차적 권리구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1차적 권리구제는 행정쟁송을 뜻하죠. 행정쟁송. 여기는 뭐가 있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죠. 그 다음에 2차적 권리구제에서는요. 행정상 손실배상과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손실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배상을 뜻하고요.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구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바꿔들어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에는요, 일단 그거예요. 행정쟁송은 행정청의 행정작용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정청의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법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행정쟁송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행정기관. 좀 더 정밀하게 정의하면요. 행정심판은요.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요, 이름이 다양해요.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요. 주관하는 기관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은 법에 따라서 재결 신청, 이의 신청, 심사 청구, 그다음에 소청 심사 등으로 불리고요. 행정심판을 하는 기관의 예로는요.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 정리하면서 강조하다고 하는 것 중에가 이제 공무원이 파면된 경우, 그죠? 공무원이 파면된 경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요. 소총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심판은요,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구인은 늘 국민이 되고요. 피청구인은 늘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은요, 피청구인의 직근 그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직근 상급기관 어디죠?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직근 상급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됩니다. 재결청이. 그래서 이게 재결이란 말도 그 행정기관이 내리는 결정을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재결을 하는 행정기관을 재결청이라고 하는 건데, 재결청이 스스로 행정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는요, 재결청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을 심리하고 의결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재결청은요,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변경할 수도 없고요. 그 내용대로 재결해야 합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자, 행정심판은요, 우리가 그 취소심판과 무효 확인심판, 그 다음에 의무이행 심판으로 나뉘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판 청구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도요, 법관과 유사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재직기간 동안에 신분 보장되고요, 공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사건이 회부돼 오면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를 진행하고요, 증거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의 결과 우리가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요, 인용 재결을 내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각하는 재결을 내립니다. 특이한 점은 행정심판위원회는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요,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요, 그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 재결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좀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에도 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하는 거예요. 이는 공공목적상의 이유로 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 결정이 위법한 것이니 심판의 결과에 드러났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재개발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정 재개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로 인한 뭐만 남죠?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만의 문제만. 그렇죠. 다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청구인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요, 이처럼 그 직근 상급 행정기관을 통해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일단 행정소송에 비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행정심판은 위법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당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 자체는 수용하면서도 6개월의 영업정지가 과도하다
생각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심판을만 가지고 이해하기보다는 뭐죠? 그 구제법, 네. 행정구제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도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행정쟁송에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즉 행정기관을 통한 쟁송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다, 그 구도에 대해서는 좀 배경 지식을 좀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련을 했고요. 어쨌든 네. 행정심판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네. 이상 간단한 교양 수준의 행정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